이번 주에는 시장의 변수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총선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금통위도 있고요. 만기일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쪽에서는 이제 CPI 지표 발표가 되고요. 또 뒤이어서 바로 PP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여러가지 지금 변수로 들썩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 간의 움직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상황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만 변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2차전지 움직임이 매우 안 좋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악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 즉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그다지 썩 밝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찬밥 심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의 움직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2차전지를 대신할 종목군들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카카오의 주가가 다시 5만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투자했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냥 버티고 버텼는데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이제라도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뒤늦은 손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카카오의 움직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손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8일입니다. 네,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중간에 총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만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의 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월요일, 화요일, 즉, 오늘과 내일이 가장 큰 변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만기일은 그다지 큰 변동성을 보이는 만기일은 아니지만 일단 휴일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자가 짧다라는 것이 조금 변수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주말에 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제법 많이 내렸죠. 한 3% 정도 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기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 상승을 통해서 국내 증시는 또 반등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상황들 보면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것들이 이제 그 실업률이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도 3.8이었긴 했는데 그 전달에 나온 수치가 3.9였죠. 즉 고용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는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고요. 지금 고용도 계속 올라갑니다. 고용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좀 되겠죠.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요, 22만 1000건에서 21만 7000건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전망됩니다.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장중에 46%대까지 떨어졌고요. 40%대가 나왔다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장 마감할 때는 50%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50도 마찬가지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는 없어,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고요. 연준이 원래 세 차례 예상했었던 금리 인하를 더 축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사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높은 수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인상시킨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변수적인 요소들이 계속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도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그다지 썩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내 미국 증시는 진통을 좀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한 종목군이나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제지표 좀 살펴보게 되시면 일단 수요일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경제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다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게 수요일날 발표가 되면은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답답한 내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CPI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CPI 지표가 이제 그 핵심 코어죠. 네, 뭐 에너지나 이런 거 빼는 그런 핵심 CPI 지표는 0.4에서 0.3, 소비자 물가 지수, 그냥 CPI 그 월 단위로 보는 부분들은 0.4에서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 3.2에서 3.4로 높아졌을 것이다. 이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PI 연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3.2에서 3.4로 증가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물가가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압박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금리 인하 안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FOMC 회의록입니다. 자, 이번에 뭐 금리를 동결했지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든지 회의를 할 때 이제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조금 회의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대신에 PPI 지표도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달 대비해서 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PPI도 역시 낮아지고요. 그냥 PPI 월간 PPI 같은 경우도 0.6에서 0.3으로 낮아집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표 다음날 발표가 되면서 만약에 이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값이 인하될 수 있다. 그러면 물가가 좀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그때 발표되는 또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 청구 건수인데 이게 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FOMC 회의록에서 뭔가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좋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PPI 지표가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뭐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 그냥 쏘쏘하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주말까지도 계속 변수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약간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변수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변수 속에서는 많이 올라간 주식들 위주로 차익 매도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의 추세가 강하다라면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매도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잘 버티는 형태로 갑니다. 즉 주가가 오르기보다도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변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4월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기대감들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냐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다음번에 올라갈 때도 그냥 본전치기밖에 안 되겠죠. 이번 주 주가 하락할 때 최대한 잘 버티면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가 2680에서 2800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수 포인트가 2714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단 쪽으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쪽으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 모습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기관들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부 다 총선 쪽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집중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별다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지금 NH투자증권도 정부정책, 총선 결과, 신한투자증권 역시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SK증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 증시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총선에 대부분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선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뭐 증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뭐 정책적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이야 항상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당이 만약에 이 패배를 해버렸다. 그래서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지금 추진 중인 정책에 약간 삐끗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의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약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지금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여당에서 밀고 있었다. 근데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몰라. 그냥 뒤로 나중에 생각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증시에 연결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그런 변수가 가장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제 지표에 따른 부분들이 변동성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녹록지 않은 그런 장일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말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해줬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세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시면 2차전지 얘기 나오는데요. 2차전지 쪽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이 전기차 업황 쪽에 대한 어떤 부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부진함에 따라서 찬밥 신세가 된 2차전지,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이 한 달 사이에 무려 시총이 20조 원이나 증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일단은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뭐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는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떤 악재가 나오느냐? 기존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메이저급 그런 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어떤 그런 도입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또 다른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는 일단 생산을 좀 중단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지연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영향이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뭐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 약세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 상장사 6곳의 합산 시가총액은 12조 원 정도 줄어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가 갑자기 2차전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는 철강이었는데 2차전지로 되면서 뭐 포스코 쪽에서 연결되는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었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시총이 많이 줄어들면서 거의 한 8조가량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한 20조 정도 줄어들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두 그룹의 시가총액은 이 정도 날아갔는데, 다른 2차전지 종목들까지 합치게 되면 더 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테슬라 쪽의 움직임들은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8만 7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시장 전망치 대비는 10%나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가 차량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한 모습일 걸 생각하는데요. 만들면 뭐 하겠노,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중국이 다 잡아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차량을 만들지 않으면 그만큼 또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죠. 왜냐면 고가 차량만 계속 만들게 되면 이거는 그냥 특별한 어떤 회사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저가부터 해서 고가까지 이 라인업이 잘 되어야지만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난 특별한 종목, 특별한 어떤 그 품종에만 더 주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특화된 기업으로 이제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봐서는 테슬라에 대한 그 자동차들을 이미 많이들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할 때 더 싼 전기차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전략이 먹힐 수 있을 것인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금리 인하도 좀 뒤로 미뤄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저런 게 있죠. 자동차는
한 방에 일시불을 사지 않고 할부로 나눠 사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는 것을 약간 꺼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겠고, 네, 논란이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폐기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아니다라고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첫날 보조금, 네, 전기차 보조금 폐기에 대한 발언은 진위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가 전기차의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은 중국의 배를 불려주는 일이다 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을 의식해서 라고 얘기를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차 시장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또 IRA 법안에 대한 폐기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악재는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게 됐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만큼 나오지 못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의 시가총액은 크게 불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2개 상장사가 있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71조 원이나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7조 원 정도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고점은 뭔가 좀 올라가야지 나오는 게 고점 아니겠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하고 지금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야말로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100% 정도 올랐어요. 겨우 2배 오른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올라온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급이 더 빨아당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있었던 자금들이 하나씩 두 개씩 더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쪽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급을 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반도체 뭘 살래 그러면은 저는 전기차보다는 반도체를 사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충분히 좀 관리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이 또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48,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금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5만원 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거죠. 5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받아주면 되겠는데 5만원 라인대가 지금 지지선은 아닌 것 같아요. 3만원대 초중반 정도가 일단 지지 라인대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호재성,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들은 다 까고 내려가야지 주가 하락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락이고 지금 최근 2주 동안에도 거의 20%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사람들은 바로 개인이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열받겠다, 열받는다 이런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팔았네요. 네, 876억을 팔아먹었고 외국인들은 84억 정도로 순매수를 했는데 그 전부터 팔아먹은 것까지 치면은 이거 순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매수를 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카오는 과거에 17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했었죠. 그래서 2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5만 원도 안 된다. 사람들이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가 있고 많이들 거기에 물려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를 근데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은 약간 넌센스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찍고 올라올 때 다시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끌려 내려온 상태에서 어떻게든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전에 그 카카오 사장이었죠. 네, 대표이사가 15만 원 가지 않으면 월급 받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 네, 어떻게 했어요? 네, 대표이사 그만두고 스톡옵션으로 네, 수십억 챙겨갖고 나간 것도 있었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등치를 그냥 말도 안 되게 키워놓은 것들이 지금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광고와 커머스를 제외한 사업부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당장 카카오가 올라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지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카카오를 매수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뭐 물타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보다는 조금 네, 경계를 삼으셔야 되겠죠. 나는 꼭 매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매도를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3만원 초중반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신규 접근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변수가 좀 많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게 넘어왔지만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네,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취하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하겠죠.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들은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들도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쪽은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급도 반도체 쪽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줄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상승 추세에 연결되기는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뒤늦은 손절이 답인가?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견디기 어렵다면 손절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직도 지지라인대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반등을 시킬 만한 어떤 요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저점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올라갈 만한 확률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약간 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는 가성비, 즉 기대 수익률이 중요하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드시 고려해보라.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보유한 주식의 목표 주가가 겨우 5% 남짓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5만원에 샀어. 근데 이게 10만원까지 갈 것 같아. 그렇다면 사도 괜찮아요. 근데 5만원에 산 주식이 한 6만원 정도 갈 것 같은데 재수없어서 떨어지게 되면 만원까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생각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네, 그 하단 리스크 대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료방송에서 또 오늘 시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